이 시간에는 라지 랭귀지 모델로부터 시작된 생성형 AI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는 머신러닝 기반을 통해서 어떤 라지 랭귀지 모델의 기반이 되는 언어나 텍스트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기억하는지, 판단하는지,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현재는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싱글레리티가 도달하고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되면서 생성형 AI가 탄생되었는데 그 배경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오픈 AI에서 만든 달리 3로 만들어진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사실 상당히 놀랐습니다. 정말 크리에이팅 하는 것은 인간의 영역인가, 또한 크리에이팅을 하는 부분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작품은 인간 본성의 파괴라는 어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모방하고 학습을 통해서 그 학습의 결과로 어, 떤 생성을 해낸다 이런 판단을 좀 뒤엎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이 그림을 좀 넣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그 AI, 생성형 AI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라지 랭귀지 모델의 탄생이라는 것이 구글에서 2019년도에 만들어진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는 공론화된 사실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 구조를 모방한 기계학습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메커니즘의 탄생으로서 기존에는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머신러닝은 머신러닝의 회귀분석 기법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뇌가 어떤 판단을 하거나 생각을 하는 또 정보를 처리하는 그 학습 방법, 즉 수상 돌기로부터 뉴런의 신경세포가 어떤 데이터 정보를 여러 차례 받아들이면 그게 축적이 되면 이 축적된 것들이 시놉시스를 통해서 다음의 수상 돌기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이런 과정을 포방해서 그 머신러닝이 실제 뉴럴 네트워킹이라는 그런 학습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거고요. 여러 가지 인풋 레이어에서 받아들인 정보를 히든 레이어, 감춰진 레이어에서 정보를 처리해서 원하는 또 그 결과물의 아웃풋 레이어에서 답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을 통한 그 이전의 학습 방법이 그 머신러닝 기반의 방법과 딥러닝 방법에도 지도, 비지도, 뭐 강화학습 방법들이 있었고요. 이것들이 연계된 독립적인 것은 아닙니다. 연계된 상황에서 순환신경망이나 합성공, 어차피 신경망 학습 알고리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앞서서 저희하고 같이 공부했던 RNL이라든지 CNN 그리고 LSTM 등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하고 진화돼 왔습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 보면 그 사진으로 잠깐 8명의 사진이 있는데 실제는 여기 이제 한 분이 참석을 안 해서 7분인데요. 7분이 그 2017년도에 구글에서 재직 중에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그 알고리즘, 즉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이름을 그냥 트랜스포머라고 해놨고 이 트랜스포머의 핵심적인 사상은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넣고 이 어텐션 메커니즘이 실질적으로 이그 라지 랭귀지 모델과 AI의 탄생이라의 이 결과로 나타냈다고 보여집니다. 그 간단하게 우측에 그림으로 보시는 게그 트랜스포머의 그 어떤 형태의 플로우 차트 형태로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이러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현재 나온 제미나이, 구글에서 하고 있는 챗GPT, 그리고 뭐 챗GPT는 오픈 AI에서 만들었고요.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엔트로픽,
클로드 3가 파워풀하다고 뜨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진화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근간은 트랜스포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트랜스포머는 앞서서 공부했던 RNN이나 CNN보다도 성능이 훨씬 더 뛰어나고 이 장거리, 아주 오래전에 기억했던 중요한 데이터들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는 부분이나 병렬 처리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기 때문에 이걸 채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랜스포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서서 설명한 대로 구글 AI에서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인데 신경망 아키텍처로서 RNN이나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의 단점을 극복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번역, 요약, 질의응답 등 Natural Language Process에 활용하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좌측에 그려놨는데요. 있는 걸 갖다가 붙여 놓은 건데요. 제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해놨고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라지 랭귀지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생성형 알고리즘에서는 잠시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린다면 언어 모델도 있겠지만 그림 모델, 영상 모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언어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있다, 이거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다양한 것 중에 특화돼서 이해하기, 용이하기 이것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언어가 입력으로 제이는 인형을 들고 방에 들어갔다. 앞서서 소개드렸던 그 랭귀지, 그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거를 토큰화로 나눕니다. 제이는 인형을 들고 방에 들어갔다. 갔다도 갔었다, 가려고 한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토큰화가 좀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거를 임베디딩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임베디딩이라는 표현이 그 어텐션이라고 표현을 해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어텐션 메커니즘 자체를 트랜스포머 모델 전체를 얘기할 수도 있고 굳이 특화한다면 여기를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거다 아니다라고 구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엠베딩 모델은 각 토큰을 고차원의 쿼리 벡터로 변화한다. 벡터 차원으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벡터 차원으로 변화를 해서 연산이 용이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 dot product라는 연산, 적분함수죠. 그 연산을 통해서 attention score, 즉 attention의 그 값을 계산해내는, 가중치를 계산해내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소프트웨어 펑션이라는 스코어를 통해서 컴퓨터가 연산하기 위해서 1 미만의 확률 분포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지금 좌측에 내목하는 인코딩, 우측에 내목하는 디코딩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엔코딩 부분은 분석 부분으로서 실제로 어떤 그 텍스트나 랭귀지를 이해하는 부분, 문장을 이해하는 부분, 즉 임베딩 벡터를 활용해서 문장을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디코딩 부분은 생성 부분으로서 궁극적으로 번역을 하면 그 번역하고자 하는 목적 언어로 번화하는 그런 과정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것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앞서서 얘기한 Jane은 블라블라를 Jane entered the room with a floor 이런 식으로 변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앞서 논문의 제목이 있듯이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표현한 대로 Attention 메커니즘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사람이 주변의 그림이나 어떤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집중하게 되고 주변은 저도 특히 많이 그런데 주변의 다른 현상을
잘 못 보는, 물론 잘 모든 걸 한눈에 다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도 특정한 내용만 보고 주변을 잘 못 보는 현상이 있는데 어쨌든 하나의 중점 집중되는 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러한 모델들, 메커니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어텐션 메커니즘이 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입력값의 중요도, 연관성을 기준으로 해서 유사도로 주어 좀 더 중요한 단어에 가중치 점수를 부여하는 설계, 이러한 부분을 메커니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뭐 모델이나 알고리즘이 아니고 그냥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 하면 각 입력 단어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스코어, 유사도를 계산하고 이를 중요한 단어가 좀 더 많은 영향을 주도록 가중치로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하고, 이 어텐션 메커니즘의 종류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더트 프로덕트 어텐션을 많이 사용하고, 이 더트 프로덕트로 쿼리 값, 즉 Q, K, V 값이 있는데 쿼리 값인 Q와 키 값인 K 값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이 계산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가중치를 더 부여해서 값을 도출한다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Q값과 K값의 유사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각 더트 프로덕트는 각 벡터의 유사도 계산은 더트 프로덕트 어텐션으로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앞서서 서포트 벡터 머신 때 이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때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 말과 사자의 군집의 그 경계면을 경계선과 경계면으로 구분해서 그런 알고리즘으로 학습하는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때 저라도 서포트 벡터 머신을 벡터 기반으로 생각할 수 있던 가치, 패러다임의 전환을 했다면 그때 당시에 좀 더 어텐션 모델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아름다운 상상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의 상의 속도도 빨라지고 상호 데이터에 비교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유사도를 비교하는데 용이하게 활용됐는데, 쉽게 표현하면 좌측에 있는 말의 적색의 십자의 Q값이 X좌표와 Y좌표로 벡터로서 어떤 포인트 벡터로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얘를 K값 또한 이 사자의 그 숫사자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벡터 값으로 XY자의 좌표로서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바로 우측의 그림과 같이 실제로 Q값과 K값, 사자와 그 얼룩말의 그 위치의 차이도 분석을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제 모양의 차이, 형상의 차이도 벡터 값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갑자기 dot product라고 표현한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선형 변환 연산을 할 때 벡터의 외적, 내적 이렇게 하는 내적을 할 때 dot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dot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도 유사도를 한할 때 아주 간단한 수학적인 술 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유사도의 값을 어느 범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 된 거죠. 이게 어텐션 모델의 어떤 기본적인 유사도 방법이고, 지금 우측 상단에 보면 제가 3번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영역 전체를 간단하게 설명하는 중입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설명을 하는 위치인데, 그러면 소프트맥스라는 단어가 갑자기 나오는데 이 안에는 더트 프로덕트 어텐션을 하면서 소프트맥스라는 그 툴을 또 사용하게 되는데, 입력값의 중요도를 가중치 점수로 환산하는 것이 1차적이고, 가중치 점수로 환산하면 얘가 1점부터 100점, 100만점, 뭐 1000억, 조도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은 상호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1 미만의 확률로, 즉 퍼센테이지로 분류를 해줘야 이 컴퓨터가 알아듣기 쉽겠죠.
그래서 각 클래스에 속할 확률로 변환해서 확률층의 활성화 함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좌측에 소프트맥스는 확률로 변환한다 라고 설명을 해놨고, 어텐션에 웨이트를 주기 위한, 좀 가중치를 주기 위한 확률 분포로 변하는 역할을 하고, 모든 클래스에 대한 확률의 합이 1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을 얘기하는 겁니다. 1 미만이 돼야 되는 거니까. 앞서서 CNN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했던 고양이가 다시 등장을 했는데요. 이 고양이를 가지고 얘가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더트 프로덕트 스퀘어로 점수로 판단을 해보면, 물론 이제 앞서서 여기서는 그 더트 프로덕트로 해서 벡터 연산으로 해서 비교도를 환산한 겁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죠. 그러면 얘 고양이는 토끼랑 3.5 정도 닮았어. 고양이랑 12 정도 닮았어. 호랑이랑 뭐 사장이랑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소프트맥스 펑션으로 가져오면 이거 토끼랑은 양 20%, 뭐 고양이랑은 70%,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소프트맥스 펑션의 그 연산자는 위에 나와 있던 거고, 그거를 이거를 제미나이 드로잉에서 제가 직접 연산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 하단에 연산자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런 형태로 실제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코딩을 하거나 이런 그 사용 방법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AI에 대해서 알고 싶고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수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학생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멀티헤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어텐션 그 메커니즘의 플로우 차트 보면은 멀티헤드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여러 개의 다트 프로덕트 어텐션을 병렬로 처리해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텐션 모델의 두 가지 기법은 앞에서 좀 장수가 부족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더트 프로덕트 경우에는 계산이 좀 빠르고 병렬화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고, 어디티브 어텐션 같은 경우는 유연성은 높지만 높은 계산 메모리가 필요해서,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그 더트 프로덕트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엔코딩과 디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그 외국어를 번역한다면 먼저 문장을 읽고 단어의 의미를, 그 문장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 이 부분이 엔코딩이 될 것이고요. 이해한 의미를 다른 언어로 생성하는 과정, 이 부분이 디코딩 영역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기술의 발전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전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그 엔코딩, 디코딩 오브 트랜스포머에서 좌측 부분이 엔코딩 엔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측 부분이 디코딩 엔진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라지 랭귀지 모델의 진화와 갑자기 엔코딩, 디코딩과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 현재 많은 이런 진화 과정의 트리를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림을 구글에서 따다 붙여 놨는데요. 좌측에 이 부분이 먼저 엔코딩 올리라고 그래서 엔코딩이 발전되는 단계, 즉 문장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단계로 발전하는 부분이 구글에서 만든 버트를 기준으로 해서 많이 발전을 했어요. 이게 이제 버트가 좌측에 이렇게 언어를 해석하는 방법,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어 놨고, 이러한 부분들로 해서 코버트, 디버트, 버트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런 형태의 유형으로 이해하는 과정으로 발전해 왔고요. 두 번째, 지금 디코딩 only라고 표현한 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재 GPT 1, 2, 3
모두 비슷하고요. 라마와 버드, 지금 제미나이 이런 형태도 실질적으로 디코딩 쪽으로 전부 다 점점 발전하는 이러한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언어를 새로 생성하는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언어만 생성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림도 어차피 학습하거나 이 시리얼로 하는 게 비슷하니까 그림도 생성이 되네? 그림도 생성되다니까 그림이 여러 가지 모인 게 동영상이잖아요. 동영상도 생성이 되네?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형태가 디코딩의 영역으로 좀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엔코딩과 디코딩을 동시에 결합해서 발전하는 퍼트도 있는데요. 프렌 UL2가 대표적인 모델이긴 한데 프렌으로 훈련된 D5 모델로서 저도 이거는 소개에 대한 내용만 이해하고 있고요. 이 엔코더와 디코더가 독립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고 같이 발전되는 이런 개념으로 현재 ULT2가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것이 설명을 드렸고,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각국의 가장 현재 기준, 미의 기준이라고 볼 수 있죠. 미의 기준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좌측이 일본, 중심에 대한민국, 우측이 인도네시아. 약간 저는 약간 이게 차이점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미인상의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부분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표현을 했는데 실제 AI도 이런 형태의 특징들을 잘 찾아내서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표현함으로써 차이점을 분석해내는, 물론 이제 유럽에 가면 아시아인은 한, 중, 일, 인본, 태국 전부 다 똑같이 보듯이 저도 이 그림을 찾다 보니까 유럽 애들은 다 동일하게 보이는데 많이 경험을 해보면,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많이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유럽이나 네덜란드, 카나다, 호주, 미국, 이게 영국, 이게 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단해서 아주 미세한 특징도 분석해내는 게 이 AI가 파워풀하게 진화되고 있지 않는 거냐라고 생각해서 이 그림을 재미삼아 올려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